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좋은 의견이라보다 어떤 방향성, 저로 하여금 좀 더 자율주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해주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한번 아버지와 함께 자율주행에 대해서 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자율주행이 결국은 완벽하지가 않고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인프라스트럭처의 도움을 받아도 완벽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어차피 인간이 지금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났지. 사고가 나는데, 아버지의 그 포인트는, 인간이 해도 어차피 많은 사람이 죽는데 만약 자율주행을 도입해서 그거보다 줄어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아버지의 포인트였죠. 그러면서 그렇지.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교통사고가 만일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마 잘 갖춰져 있는가, 모드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그려져 있고, 거의 모든 차들이 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져간다면은 지금 사고율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거의 제로에 근접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차들이 이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면은, 그건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인간이. 근데 그거는 정말 아이디어한 거고, 당장 우리가 내다봤을 때 5년, 10년 내에 그런 걸 달성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당장 한 5년이나 10년 내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면은 아마 사고율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 이제 중요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초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사고율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거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교통사고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를 보면은 거의 그 사고의 또 대부분이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실수, 그렇지? 그런 거에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시스템이 자율주행으로 가면은 인간의 의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됐을 때에 우리가 과연 인간과 비교했을 때 물론 많이 떨어져야지 이 시스템이 도입될 수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이게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본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야지 도입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모두 다 수긍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숫자적인 의미의 그 사고는, 그걸 매일 미국에서도 하루에 몇 명씩 이게 죽고 있단 말이야, 교통사고로. 그렇지? 근데 이것이 정말 현저하게 이게 이런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것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면은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네 질문에 그게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 내려갔을 텐데, 내 생각에는 만일에 지금 현재 사고율에서 5% 이하, 예를 들어서 20분의 1로 준다, 그러면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로, 결국 아버지의 요점은 대부분의 사고는 사람의 실수. 그러니까 길이 멀쩡히 잘 돼 있고 표지판도 잘 돼 있어도 사람이 실수해서 사고 나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럴 때는 지금 현재의 기술로도 자율주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 사고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버지는 빨리 도입해도 괜찮다는 생각인 거죠.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이제, 근데 이게 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가 참 이제 의문이 들 텐데, 이게 정말 자율주행 시스템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건 어떤 가정이 필요한데, 지금 아직 우리가 테슬라 몰아봤지만은, 네가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은, 현재는 아주 정말 능력이 뛰어난 운전 보조 시스템이지. 왜냐면 몬탁을 가다가도, 장인어른이랑 같이 몬탁을 가다가도 길이 한번 이렇게 이상하게 그린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멀쩡한 도로에.
차가 한번 춤춰서 장애로도 놀랐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게 손쉽게 맞닥뜨리는데 가능할까요? 그런 실수만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어떤 케이스가 입력이 되고 얘가 이제 학습이 충분히 더 되면은 그런 것도 또 앞으로도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근데 제가 말했듯이 사고에 대한 딥러닝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그 데이터의 허수가 뭐냐면 사고가 많이 그 사고를 예방하려면 그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사고가 별로 없잖아요.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왜냐하면 사고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많이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거의 이 시스템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금 거의 이거에 의존해서 그 자율주행 비슷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명도 달리하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케이스들이 아마 그 앞으로 돌아가신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감사하게 데이터를 남기고 가서 이제 나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들이 모든 사람들이 안 사용하면은 오히려 이건 내가 보기에는 발전이 굉장히 더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 사고가 나서 결과물들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딥러닝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데 그 데이터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은 얘가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피해야 되겠구나 이 경우는 근데 그게 시간이 꽤 걸리지. 네 말 맞다나 이거는 내가 보기에 5년 안에 된다.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지. 결론 아버지 말씀은 완벽하지 않아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냥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군요. 왜냐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고가 처음 났을 때 이거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뭐 그런 그렇죠. 역사들이 있다. 말 타고 다닐 때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였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래서 그때 많이 못 받았다면 우리는 자동차 영원히 운전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랑 얘기하고 보니까 결국 결론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가 제일 앞서 있네요. 사고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물론 웨이모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지금 사고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지만 테슬라만큼 케이스가 많은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 테슬라는 지금 길에다 뿌려놨잖아요. 차들을 완전히. 정말 테슬라가 중요한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겠네. 많이 수집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1등이네. 그럼 그 베이스로는 얘네가 진짜 탑이겠네. 사고가 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중요한 그 진전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이런 현재 시스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걸 갖다가 얘한테 학습을 시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론 머스크 형님이 대단한데 이거 예상하고 이걸 차를 이렇게 많이 뿌린 건가? 이렇게 자율주행 된다고 이렇게 약간 과대 광고하면서 이걸 예상하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진짜 그 값어치 있는 데이터는 테슬라가 다 갖고 있겠네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현재 상태에서는 테슬라 외에는 이거를 앞서 이제 가기는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돌아다니는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고 데이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도로를 끝내주게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멀쩡하게만 라인이 그려져 있고 이상이 없게 완벽하게 아이디얼하게 도로를 꾸며놓으면은 지금 현재 자율주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는데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결국 테슬라가 제일 많이 갖고 있겠군요. 지금 차를 가장 많이 팔았으니까. 그렇지. 그게 지금 어떤 케이스에서 사고가 나느냐는 게 굉장히 그 어떤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데 그걸 테슬라가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가 이게 아주 무서운 거지. 내가 보기에도. 그러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아버지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